연애가 서툰 남자랑 만나면 그냥 뭐 좀 가르치면서 키우면 되죠. 근데 그런 말 알아요? 그렇게 다 키워놓으면은 결국에 다른 여자 같이 간다. 아, 그래서 전 여친 작품이다 이런 얘기 있지. 맞아. 사실 그것도 고민이긴 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챙겨야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뭘 그렇게 정신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연애 스킬 자체가 서투른 거는 뭐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서투름들은 단순히 스킬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게 어떤 서투름들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툰 연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소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연애 서툰 남자랑 만나게 되면 힘들다. 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 거 없어요? 듣죠. 많이 듣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연애가 서툴다는 건 뭐예요? 뭐 다 가르쳐줘야 되는 남자. 가르쳐줘야 되는 남자. 뭐 가르쳐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트 코스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아니면 맛집은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어허, 그렇게 그게 빡빡하게 다 있는 거예요? 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뭔가 정해진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여자분들마다 각자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각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남자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고, 이 여자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캐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소통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데이터 자체가 너무 없어서, 기존 데이터나 경험이 너무 없어서 맞춰가지 못한다거나, 맞춰가지 못하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신입이 어떤 실수를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다양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봐요. 데이트를 뭐 이태원으로 간다 칩시다. 정해놨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남자분들은 어디를 가야 한다를 정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이태원에 뭐 맛집이든 음식점이든 카페든 미리 좀 찾아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인의 방식이 없어. 그냥 가서 먹지 뭐. 그때 가서 너 뭐 먹고 싶은지 나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서 가면 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카페도 뭐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데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잘못됐다는 아닌데 약간 센스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약간 그게 들으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한다 안 정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트라고 하는 문화가 미리 정하는 거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건데 둘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염두에 두는 영역에 넣으면 눈치껏 보고 좀 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네 또는 그럴 눈치네 하면 좀 서툴더라도 나 이거 찾아봤는데 어때? 약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센스도 없고 왜 저러지가 되는. 그쵸. 눈치를 꼭 보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만 두고 있으면 말을 꺼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정해도 되나? 라는 식으로 그냥. 근데 그조차도 이제 없기 때문에,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 어허, 나는 당연히 가서 카페나 음식점이나 간판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 화나 있어. 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정말 풀어가는 게 저기 앞에서부터 풀어야 되네요. 그건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가 이게 서로가 엇갈렸는지를 찾아가는 데만 한참이에요. 거기서의 나름의 고충이 있군요. 이런 경우는 연애에서의 경험의 차이기도 하겠네요. 성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경험 쌓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좀 커지잖아요. 경험할수록 이게 내 세상이 넓어지는 건데 내 세상에 그게 들어온다면 데이트 미리 정하는 걸로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럴 수 있는 거구나를 알면 뭐 다음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연애 많이 하면 나아지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럴 때 좀 서투르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마냥 경험 없는 남자가 싫다, 만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만연한 합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진 몰라도 조금 수고스럽긴 하다. 왜 또 저는 경험하기에 조금 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많이 치여본 분들, 사람한테 대어본 분들은 또 차라리 마음 순수했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좀 서툰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있어요. 내가 맞아요. 가르쳐 줄게. 맞아. 서툰 사람 좀 만나고 싶어. 서툰 사람들의 장점이죠. 백지잖아요. 그니까요. 연애 서툴면 나랑 어차피 연애할 거잖아. 그 앞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을 보면서 좀 되게 배울 점으로 꽂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능숙하면
무조건 좋은 거, 서투르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능숙하면 능숙한 대로 거기서 뭐 즐길 거리를 찾고,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즐길 거리를 찾고. 물론 많은 경우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능숙한 사람 좋아서 만났다가 데이고 나니까 서툰 사람이 순수하고 서툰 사람 만났다가 아이씨 그래도 좀 만난 사람 없나.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관점이 연애에서 이거 가져가면 되게 좋겠다. 이걸로 연애의 재미를 누려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자분들은 그 중에서도 유달리 이런 서투름은 정말 힘들다. 유달리 힘든 건 모르겠고 좀 종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일상적인 그 레벨에서 차이가 나는 영역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자를 좀 모른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거 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자들 머리 이렇게 세팅 다 하고 나왔는데, 화장이랑 머리 다 하고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 머리를 너무 쓰다듬고 싶어.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이제 여자친구는 그거 막 씩씩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내가 이거 지금 몇 시간씩 공들여서 머리를 한 건데 그럼 말을 못하기도 하는군요. 말 못하기도 하죠. 왜냐면 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자기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애정은 느껴지잖아요. 대처하기가 애매하군요. 애매하죠. 진짜 이런 것들은 다 여자를 모른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구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구두가 뭔가 될 수도 있죠. 오늘따라 좀 오피셜한 또는 드레스 코드 자체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왔다거나 이러면은 좀 덜 걸을 수 있게 실내 데이트 위주로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거든요. 전 남자 입장이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대변해주면 사실 이거를 막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이거 경험하면 늘거든요. 그래, 사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자들 입장에서도. 맞아요. 여자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짬바가 좀 생기면 이거 가지고 남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닥달 안 해요. 좀 경험 몇 번 하면 나아진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연애의 스킬, 어떤 센스 자체의 어떤 서투름, 이거는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루고, 또는 순간 심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그렇게 걱정할 거리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들으면서 파고들고 싶은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를 모른다, 연애를 모른다. 연애가 하나의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로서의 연애. 문화로서의 연애가 있잖아요. 사실 미국 연애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나 연애 경험 많아 떵떵거려도 미국 가면 또 초짜로서 새로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된 게 있는 거니까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딱 생각이 딱 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람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사람 자체에 서투른 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결이 다른 거 이렇게 들어서는 느껴지긴 하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서툴다. 이것도 흠이다는 아닌데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구분하자면, 예를 들면 한 커플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 반대 하셔서 둘이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살짝 소원해지던 딱 이 맥락이에요. 그때 둘이서 마주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분이 대뜸 그래요. 내가 잘할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방금 부모님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닥터이티 촬영 이렇게 하다가,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분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했대요. 이 커플의 모습을 보고 제가 두 분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분이, 저희가요? 저희 소통 잘 되는데? 저희가 말도 잘 통하고 소통 잘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연애를 하겠죠. 제가 뭐 그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소통의 한 단편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단절과 정보의 격차와, 그리고 그 정보의 격차에 소통의 단절에서 경험하는 두 분의 태도가 이거 좀 갈 길이 먼데? 그렇잖아요. 둘이 소통이 안 되는 순간을 만나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가 다르고요, 너와 나가 다르고요,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타고난 것도 다르고요. 다 달라서 뭐 얘기하면은 잘 이해 안 가는 게 생긴다고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슈는 다르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지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지냐, 달라서 소통이 지금 미스가 나고 있다는 걸 몰라. 미스 나도 돼. 그러고도 마음 잘 통하고 사는데, 근데 미스가 났다는 걸 아는 상태면 이걸 감안하잖아요. 몇몇 직업 하시는 분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보정한다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도 보정하고 뭐 카메라도 보정을 하고. 그러니까 보정해야 되는 값이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오차가 존재해요. 근데 오차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내가 보정하면서 갈 수 있어요. 0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오차가 있는 건 모르고 살면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이 한 커플의 모습은 둘이
소통 방식이 다르다가 사실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상담을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 소통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에 조금 서투르신 면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랑 달라요. 두 분 다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연애의 맥락에서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해진다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회생활과 완전 다른 주제니까 내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뭐지? 너와 내가 다른 소통 방식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다른 번역기를 쓰고 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이거를 맞춰가는 맥락에서 꽤 서툴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막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이슈가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가 똑바로 된 사람이냐, 너가 착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너가 무슨 사람이냐 이걸로 엄청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 서툴게 되니까 못 배우는 것 같아요. 다쳐버리고 경직되어버리고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연애하면서 저는 서로 사랑은 하고 연애 놀이는 하고 데이트 코스 정하는 놀이도 하는데 별로 안 친해 보이는 커플들을 종종 봐요. 그죠. 역할 수행에만 조금 집중하는 모습. 네. 그리고 마음속 한켠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경험하는 모습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서투름이라고 하는 게 연애의 맥락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단순히 여자를 안다, 남자를 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인 건가가 좀 더 서투르다, 서투르지 않다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 인간관계에 서툰 경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인간관계에 서툰 남자는 남자 궁금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분들은 은근히 자기의 역할 수행과 탁월성, 본인의 유능함 여기에 되게 목마르고 되게 집중하세요. 근데 여기에 보통 인간관계에 친하다가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차라리 누구 안다라고 얘기하지.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로 조금 더 많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랑 연애해서 좀 별로 못 친해지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라면 이 남자가 다른 인간관계를 대할 때 어떠한가를 좀 보면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면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구나. 중요하지. 중요한 포인트지. 나랑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겪고 있는 문제인 건가 중요하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내가 이 남자랑만 못 친해지나?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즘 예를 들면 30대 들어서 누구랑 친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남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애세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친함, 신뢰관계 이 세포가 많이 잠들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자기 남자친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은 있었어도 그냥 고등학생이어서 그런 거고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랑 이질적이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나랑 다른 직업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어휘를 쓰고 다른 정치적 성향이고 등등등. 근데 이 다름을 마주하면서도 친해져 간다고 하는 게 이것도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연애한다고 채워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사람 자체를 경험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좀 나눈 게 앞에 거는 연애하면 나아지는 건데 지금 주제는 사람 자체를 경험을 좀 해봐야 돼. 물론 연애도 사람이랑 하는 거지만 좀 다양한 사람들, 좀 나이 많은 사람, 좀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 조금 더 난이도 높긴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뭐지?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가 이렇게 두 번째까지 옮겨왔잖아요. 연애는 연애 자체의 그런 윗단계 표면의 레벨이라면은 여기는 여기대로 경험하면 되지. 근데 아래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통하는 게 요게 감각이 내가 있나? 또는 너가 있나? 우리가 있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서툰 주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제 자체가 되게 낯설고 서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서툴다는 게 뭔 소리야? 내가 난데. 내가 나로 지금 몇 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몇 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게 단순히 나 지금 이 생각하고 있어. 나 다스이티 채널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 또는 오늘 주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정도가 나에 대해서 안다. 물론 그것도 알 중에 하나인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자기 자신인데 깊이 있는 알미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 희진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남자친구분과 소통 자체가 되게 안 되고 뭔가 되게 아리송하고 했던 경험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걸 소개해 주시면은 나가 서툴다가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저녁에 야식을 시키자, 치킨을 시키자라고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던 와중에 치킨은 솔직히 맥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킨을 시키면서부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맥주를 나가서 사와야 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치킨을 시키다가 남자친구한테 음료수는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집에 있는 와인 마실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약간 좀 기분이 상했던 게 그 와인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 주려고 킵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거를 안다고 생각했죠. 이 친구는 알면서 그걸 나한테 지금 왜 물어보지 싶어서 제가 그거 나 선물할 건데? 선물하지 마? 이랬더니 안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까먹었어 라던가 맞다 라던가 차라리 이해가 근데 안 되겠지? 뭔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건데 제가 그날 치킨 시켜놓고 그거를 30분을 그걸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되겠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처음에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자기는 선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난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할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한 10분 정도 설전을 벌이다가 나온 정보였어요. 그게 바로 소통된 게 아니라 10분 정도 얘기하니까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서 선물을 할지 말지를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왜 그렇게 얘기했어? 하니까 또 약간 본인도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막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차근차근 이제 저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 잘 따라와봐. 이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짚어 나갔더니 그제서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편의점에 갈 생각을 하니까 좀 귀찮았던 것 같다.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귀엽다. 아니 내가 언제 편의점 가라 그랬냐고. 난 내가 갔다 올라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을 마주를 하는 거를 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지라는 말이 그냥 저는 들었을 때 아니 뭐 나한테 허락 받는 거야? 왜 나한테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봐? 내가 뭐 엄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점 가기 귀찮은데 저거 먹으면 안 되겠지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소통이 되면서 이게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많구나. 여기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키즈님은 솔직히 하는 업이 이거니까 거기서 그렇게 풀어갔지.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분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선물을 할지 말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변명이라고 들릴 것 같거든요. 그런 거야 네가 그런 거였으면은 내가 처음에 얘기 꺼냈을 때 그게 나왔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라는 말에 이제 생략된 말 거짓말하지 마. 근데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좀 더 들어가 봤더니 남자친구분도 무의식적인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을 마주했네요. 그랬더니 내가 편의점 가기 귀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시그널을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의 정서 반응 자체가 맞아. 변명하는 이거랑 좀 구린 느낌이랑 다르게 힘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랬네 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까지. 근데 본인을 좀 진짜 만났을 때의 정서 반응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나 무언가의 생각이든 뭐든 흔히 말해서 이걸 무의식적이다 표현하잖아요. 무의식의 레벨이 생각보다 되게 우리에게 덕지덕지 있다는 걸 모르고 생각보다 깊숙이 있다는 거 모르고 그냥 내가 의식하는 게 나의 모두야 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방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저도 순간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되감기 해서 들여다보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 누군가와 잘 안 친해지고 뭔가 모르게 자꾸 빵꾸가 나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내 무의식적인 어떤 내 마음을 잘 모르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좀 튀어나가기도 하는데 그걸 되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의식적인 자기 욕구가 뭔가 있다는 게 눈치가 좀 채졌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눈치가 채졌어. 근데 이게 티가 안 날 거라고 굳게 믿고 억누르고 살아요. 이게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이는 사람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적어도 내가 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내 삶이 조금 더 개선되고 싶다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데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주제가 되게 유효할 거예요. 상대는 나를 사실 사랑하러 왔잖아요. 나를 사귀러 왔는데 내가 나를 배신하고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사회적인 역할극만 수행하려고 한다면 이게 사실 말하자면 빈껍데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겪었던 뭐 먹을 거야?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을래? 다 괜찮아. 그럼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은 싫어. 볶음밥 먹을래? 볶음밥 어제 먹었어. 남자분들이 그렇게 성토했던 여자친구분한테 성토했던 대체
왜 내가 물어봤는데 난 너한테 맞춰주려는 마음을 갖고 다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결국에 마지막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고 마라탕 먹으러 가자고 할 거면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가 희진님이 겪었던 똑같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너 왜 그래라고 질책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쟤 방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모르고 대답하는구나. 그 눈치 빨리 까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 말이 맞니 안 맞니 싸울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맞춰주고 싶다면 맞춰가야지.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못됐다 생각할 게 아니라 스무고개를 통해서도 찾아가야지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아내가 좀 그런 눈치야. 저는 경험상 몇 개를 눈치를 까고 뭘 정할지에 대한 주제를 살짝 치우고 마음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누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요. 워밍업을 좀 가져요. 혹시 지금 굳이 배가 안 고파? 뭔가 좀 고르기 좀 귀찮아? 결정 자체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배는 고픈데 뭘 고를지 좀 머리가 좀 무겁네. 그러면 결정하기 싫은 거니 대신 결정만 하면 되겠다. 그럼 제가 대신 결정하는 거 하면 돼요. 물론 그런다고 바로 나오진 않지만 몇 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배 자체가 안 고픈 거면 내가 헛다리 짚고 있었던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먹자고 하니까 같이 먹어주고는 싶은데 배가 그렇게 안 고파서 좀 난감했던 것 같아 하면 괜찮아. 좀 이따 먹으면 되지. 나도 별로 배 안 고파 하면 1시간 다른 데 놀고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서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여기서 뭔가 풀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연애가 서툰 사람과 연애하면 왜 내가 그렇게 소진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대로 그러면 나를 좀 이렇게 채워주는 진국인 남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같이 지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남자의 특징의 내용에 대해서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진국인 남자 편을 제가 추천 영상에 띄워놓을게요.